이건 감기가 아닙니다. 롱패딩이 필요한 겁니다. 뉴욕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미국인 의사의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의사들은 비웃음을 터뜨렸죠. 단순한 옷 하나로 환자를 살린다니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이 작은 제안은 세계 의학계를 뒤흔들어 놓았고 WHO는 한국의 롱패딩을 공식 의료 장비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된 하버드 출신 의사 루카스 맥켄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종합병원의 면역학 전문의 루카스 맥켄지입니다. 하버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난 10년간 겨울철 질병 예방에 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제 논문들은 세계 유수의 의학 저널에 실렸고 동료들은 저를 면역학계의 차세대 리더라 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3개월 전 서울대학교 병원으로부터 초청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고 강연을 해달라는 제안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K의료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제가 연구해온 면역학 분야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뉴욕의 겨울도 춥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추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였죠. 이런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기침 소리나 콧물 훌쩍이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해서도 이 의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응급실은 한산했고 감기 환자의 수는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겨울철 감기 환자 비율은 뉴욕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만난 한 간호사의 말이 계기였죠. 우리는 롱패딩이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단순한 겨울 외투가 어떻게 이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 주변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고 실내에서조차 이를 벗지 않았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한 편의점 안의 광경이었습니다. 밤늦게 라면을 먹고 있는 대학생들은 실내임에도 롱패딩을 입은 채였습니다. 그들의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온 유지, 그래, 바로 이거야.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가설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방한복이라고만 생각했던 롱패딩이 어쩌면 한국만의 독특한 예방의학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마주친 광경은 놀라웠습니다. 등교하는 학생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조깅하는 사람들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롱패딩을 입고 있었죠. 마치 거대한 펭귄 무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출근길 카페에 들러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카페 안을 둘러보았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손님들이 롱패딩을 벗지 않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죠. 뉴욕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그들이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김민석 교수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울대병원의 감염내과 과장이자 제가 여기 오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분이었죠. 김 교수님, 한국 사람들의 롱패딩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 교수는 흥미로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롱패딩이요? 패션에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른 관점에서입니다. 어제부터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 감기 환자가 뉴욕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게 롱패딩과 관련이 있을까요? 김 교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지난 5년간의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겨울철 호흡기 질환 발병률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특히 롱패딩이 대중화된 이후로 그 감소세가 더욱 뚜렷해졌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 현상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문화적 현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 의학적 관점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병원 로비에 앉아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롱패딩을 입은 사람들의 체온을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체온은 거의 완벽하게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가설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체온의 안정적인 유지가 면역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실내 온도 관리에만 초점을 맞춰왔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몸을 직접 감싸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또 다른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퇴근 시간,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롱패딩을 벗지 않았습니다. 실내 난방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귀찮아서라고 생각했지만 곧 다른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닌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이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밤새도록 자료를 찾아보았죠. 롱패딩의 구조, 보온성, 체온 유지 효과,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완벽한 체온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교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롱패딩이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자고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곧 연구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연구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롱패딩을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연구자로서의 호기심도 있었지만 이미 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으니까요. 연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교수의 도움으로 서울대병원 내에 체온유지 연구팀을 꾸릴 수 있었죠. 젊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흔쾌히 동참해 주었고 특히 대학원생들의 열정은 눈부셨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단순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롱패딩을 제공하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생활하도록 했죠.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의사가 약 대신 롱패딩을 처방한다니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었죠. 맥켄지 교수님, 정말 이런 실험이 의미가 있을까요? 연구팀의 막내 정우진 선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학은 때로 상식을 뒤집는 데서 시작되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던 연구원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교수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롱패딩을 착용한 그룹의 체온 변화 폭이 현저히 적었고 면역 수치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체온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감기 초기 증상을 보이던 환자들 중 롱패딩 그룹은 대부분 3일 안에 회복되었지만 일반 그룹은 일주일 이상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사실은 굉장한 예방의학이었던 거죠. 연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롱패딩의 구조를 분석하고 착용 방식에 따른 체온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롱패딩이 가진 특별한 점을 발견했죠. 무릎까지 내려오는 길이, 이중 지퍼 구조, 목둘레의 특별한 디자인, 이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완벽한 체온 유지 시스템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데이터를 검토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롱패딩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의식하지 못한 채로 수천 년에 걸쳐 이 혹한의 겨울을 이겨내는 지혜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실험 결과는 곧 병원 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다른과 교수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소아과에서 먼저 롱패딩을 처방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겨울철 소아 감기 환자가 30%나 감소한 거죠.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병원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완벽한 예방의학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의학의 지평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발견을 세계에 알릴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매서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롱패딩 덕분에 춥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있을 병원 컨퍼런스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해야 했기 때문이죠. 택시를 타고 맨해튼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3개월 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여전히 짧은 패딩이나 코트를 입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지하철역 근처의 노숙자들은 추위에 심하게 떨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병원 컨퍼런스룸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무슨 연구를 했는지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죠. 발표가 시작되자 동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롱패딩이 감기를 예방한다고요? 맥켄지, 당신 농담하는 거죠? 존스 박사가 비웃듯이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옷이 아닌 과학적으로 설계된 체온 유지 시스템입니다. 저는 차분히 데이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체온 변화 그래프, 면역력 수치, 회복률 통계, 하나씩 설명할 때마다 웃음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환자들에게 롱패딩을 입히자는 겁니까? 병원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실험군을 모집해 임상실험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터무니없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혁신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병원장은 조건부로 실험을 허가했습니다. 한 달간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해보라는 것이었죠.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환자들은 의사가 처방한 롱패딩을 이상하게 생각했고 간호사들은 추가 업무를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제 처방받은 롱패딩 덕분인지 오늘은 몸이 한결 가볍네요. 첫 번째 긍정적인 피드백이 들어온 건 실험 시작 3일째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롱패딩을 처방하는 특이한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SNS에 올라오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저희 실험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노숙자 한 분이 계셨는데 체온이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체온이 좀처럼 오르지 않았죠. 그때 저는 롱패딩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4시간 후 그분의 체온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의식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병원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응급실 의료진들이 먼저 나서서 롱패딩 비상키트를 구비하자고 제안했고 소아과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첫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서울에서의 실험보다 더 놀라웠습니다. 롱패딩을 착용한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평균 40% 더 빨랐고 합병증 발생률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병원장실로 불려갔을 때 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규모의 실험, 더 다양한 환자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연구 결과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맥켄지 박사, 당신의 롱패딩 연구를 전체 병동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병원장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발견이 세계 의학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연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병원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2,000명 규모의 대규모 임상실험을 시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더 큰 규모는 더 큰 도전을 의미했습니다. 먼저 롱패딩의 대량 구매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의 의류 업체와 직접 연락해 의료용 롱패딩을 특별 주문했죠. 보온성은 유지하면서 병원 환경에 맞게 수정된 디자인이었습니다. 특히 소매 부분에 혈압 측정이 용이하도록 지퍼를 달아달라고 요청했는데 한국 엔지니어들의 섬세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맥켄지 박사님,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연구팀의 사라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체온 변화 그래프를 보세요. 롱패딩 착용 그룹이 거의 완벽한 항상성을 보이고 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롱패딩을 착용한 환자들의 체온은 외부 온도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이는 면역 체계 안정화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혈액 검사 결과였습니다. 면역글로불린 수치가 평균 23% 상승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럽게요. 면역학 전문가인 톰슨 박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약물 투여 없이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처음 봅니다. 연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소아과에서 시작된 롱패딩 처방이 노인병동으로 확대되었고 그 효과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노인 환자들의 낙상 사고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롱패딩을 입은 후로 밤에 훨씬 편하게 주무신대요. 한 간호사가 웃으며 전해주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진통제 요청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논문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밤낮 없이 작업했죠. 한국의 김 교수팀과 화상회의를 수십 번 진행하면서 모든 데이터를 검증하고 또 검증했습니다. 마침내 논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롱패딩, 효과 체온 향상성을 통한 예방의학의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투고했죠. 심사 과정은 치열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고 추가 실험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3개월의 심사 끝에 논문은 마침내 게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널이 발행된 날, 제 이메일은 폭주했습니다. 전 세계의 의료진들이 관심을 보였고, 특히 추운 지역의 병원들에서 즉각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맥켄지 박사님, 영국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연구원이 들뜬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미국 주요 방송사와 영국 일간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논문이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전 세계 의료계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 섞인 반응이 많았죠. 단순한 옷으로 그런 효과가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고 결과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추가 검증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죠. 영하 20도를 오가는 스톡홀름의 겨울, 그들의 실험 결과는 오히려 우리의 연구 결과를 뛰어넘었습니다. 맥켄지 박사님, 스웨덴 팀에서 온 보고서를 보셨나요? 조교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새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롱패딩 착용자들의 비타민 D 수치가 겨울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의학 콘퍼런스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자 청중석의 모든 눈이 스크린으로 향했죠.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은 3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발언에서 강조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온 지혜가 현대 의학과 만나 탄생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캐나다의 토론토 종합병원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전체 환자용 롱패딩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거죠. 러시아의 주요 병원들도 뒤를 이었고 북유럽 국가들은 정부 차원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변화는 패션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 디자이너들이 의료용 롱패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프랑스의 패션 하우스들은 한국의 의류 업체들과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실용성과 유럽의 디자인이 만나면 어떨까요? 파리의 한 디자이너가 제안했습니다. 의학적 효과는 유지하면서 더 세련된 디자인을 입히는 거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의학계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방의학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약물이나 백신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일상적 차원의 예방으로 관심이 옮겨가기 시작했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저도 놀랐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동절기 질병 예방 프로젝트의 자문을 요청해왔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롱패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죠. 한국의 김 교수님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구실은 전 세계 의대생들의 성지가 되었고 서울대병원에는 매주 외국 의료진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실험이 이렇게 큰 파도를 만들 줄은 몰랐네요. 김 교수님이 화상 통화에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롱패딩이 한류의 새로운 아이콘이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연구실에서 밀려드는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거리에는 이제 롱패딩을 입은 사람들이 제법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병원 주변에서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료진들도 롱패딩을 즐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함이라는 건 결국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인 것 같아요. 연구팀의 한 멤버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 따뜻함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롱패딩은 단순한 방한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지혜가 만든 전 세계가 인정한 새로운 의학의 지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밟은 인천공항.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세계 각국의 의료진 20여 명과 함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연구팀 자격이었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반가운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롱패딩의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 교수님의 인사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모두 롱패딩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이번 방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겨울나기 문화를 더 깊이 연구하는 것. 단순히 롱패딩만이 아닌 그 뒤에 숨은 한국인들의 지혜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의 한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사 준비를 하는 상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롱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방한복 이상이었죠. 여기 보세요. 시장의 한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롱패딩 안에 전기방석도 넣고 손난로도 넣어요. 이게 우리만의 작은 온돌이에요. 프랑스에서 온 연구진이 눈을 빛냈습니다. 이것 보세요. 그들은 롱패딩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였습니다.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는 모습을 관찰했죠.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체육 시간의 광경이었습니다. 운동 전에는 롱패딩을 벗고 운동이 끝나면 바로 입어요. 체육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체온 관리의 기본이죠. 독일 의사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마치 살아있는 교과서 같아요. 체온 관리의 완벽한 실전 교육이잖아요. 하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에서 왔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을 위한 특별한 롱패딩 스타일의 겉사계를 보게 된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체온 관리를 배우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거고요. 저녁이 되자 우리는 한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외국 연구진들은 처음 겪는 문화에 당황하면서도 흥미로워했습니다. 따뜻한 온돌바닥에 누워있으니 묘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러시아의 연구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롱패딩은 걸어다니는 찜질방인 거네요. 한국인들은 이런 포근함을 늘 가지고 다니고 싶었던 거고요.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대병원에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연구진들이 자신들의 발견을 공유했죠. 그들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에 걸쳐 완성된 하나의 생활과학이자 문화적 지혜입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김 교수님이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전통 한복 디자인이 들어간 특별 제작 롱패딩이었죠. 이제 당신도 우리의 일원이에요. 김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따뜻함을 나누는 우리 모두의 여정이에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방문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의학적 현상을 연구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한 문화의 정수를 배우러 온 것이었죠. 그리고 그 문화는 이제 전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세계보건기구 본부 회의장.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객석에는 전 세계 172개국의 보건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고 모든 눈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2년간의 연구 결과, 우리는 한국의 롱패딩이 단순한 방한복이 아닌 혁신적인 예방의학 시스템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전 세계 한파 취약 지역의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한파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었죠. 특히 의료시설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같은 혹한의 환경에서도 한국의 한파 관련 사망률은 다른 나라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회의장 한쪽에 전시된 롱패딩들이 모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기존의 의료용 롱패딩을 개선한 새로운 모델들이었죠. 한국의 의료 기업들과 세계 각국의 의료진이 협력해 개발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안합니다. 롱패딩을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한파 대응 의료 장비로 지정할 것을, 그리고 한국식 겨울철 질병 예방 모델을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할 것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곧 투표가 시작되었고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찬성 167표, 반대 3표, 기권 2표. 순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은 세계의학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날입니다. 한국의 지혜가 세계의 표준이 되는 순간을 우리 모두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제네바의 한 호텔 방에서 김 교수님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서울은 이미 새벽이었지만 교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더군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김 교수님. 아니요. 맥켄지 박사. 한국의 할머니들이 해내신 겁니다. 수천 년 동안 롱패딩을 입고 장사하시던 시장 상인들이, 추운 교실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그리고 출퇴근길에 롱패딩을 입던 모든 한국인들이 해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세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롱패딩, 세계의학의 새 역사를 쓰다. K방안, 이제는 K의학으로 따뜻한 혁명.
서울에서 제네바까지 1년 후 전 세계 한파 취약 지역에서 놀라운 변화가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의 유목민 마을에서는 영하 40도의 혹한에도 질병 발생률이 급감했고 네팔의 고산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소식은 아프리카 고산지대에서 왔습니다. 의료 시설이 부족했던 마을에서 롱패딩이 최고의 예방의학 도구가 된 것이죠. 현지 아이들은 롱패딩을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난주 서울대병원 앞 광장에서 새로운 동상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롱패딩을 입은 평범한 시민의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이었죠.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위대한 혁신이 된다. 한국인들의 일상이 세계의 표준이 된 순간을 기억하며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롱패딩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지혜가 만든 전 세계가 인정한 새로운 의학의 혁명,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뤄낸 따뜻한 혁명입니다.